너무나 아쉽지만 종반까지 마지막 두 편밖에 남아있지 않은 드라마 연인. 하지만 이 두 편에서 꼭 풀어야 할 떡밥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반까지 꼭 해결해야 할 7가지 떡밥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해민서의 백발입니다. 일단 첫 회에서 해민서에 갇혀있던 백발의 인물은 드라마 초반부에는 장현이다, 길채다 이런 설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그 방향성이 좁혀지면서 량음이라는 것이 확실시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보다 왜 이곳에 갇혀있는지가 풀어야 할 떡밥입니다. 만약 장현이 살아있었더라면 분명히 찾으러 왔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설마? 맞습니다. 초창기 새드 엔딩의 복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1회 연장을 결정하며 결말이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량음을 찾아온 하경을 통해 이장현이 소식을 듣고 결국 늦어서 미안하다며 데리러 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장 해피한 뇌피셜 상상을 해본다면 종방 때 이장현, 길채, 량음이 먼 곳으로 함께 도망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고 장현을 잊지 못한 각화가 조선팔도를 찾아 돌아다니다 미쳐서 이곳에 갇혀 백발이 되어버린 거라면 어떨까 하고도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각화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각화에게 남은 떡밥은 이장현을 향한 국적을 넘어선 짝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이제 장현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릴 정도로 눈이 헷가닥 돌아간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 용골대 장군과 함께 조선으로 와 장현을 역관으로 내놓으라는 지경에 이르렀죠. 허나 각화의 경우 청나라 공주라는 남다른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현이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런 남다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적인 전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을 예상해보면 위기에 빠진 장현을 위해 각화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최악의 빌런이기에 반전으로 이런 결말을 보여준다면 보다 훈훈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다음은 장철의 존재입니다. 가끔씩 나왔던 장현의 어린 시절 과거 기억들에서 드디어 아버지 장철의 존재가 드러나는데요. 현 시점 장철이 궁 앞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곧 만남이 이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좋아하던 노비와 누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죽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장현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이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들에서 보았을 때 누나의 일에는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등장했지만 아들 장현과의 추억에서는 상당히 아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기에 아비로서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장현이 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마도 장철의 정신적 라이벌 관계인 인조와의 만남에서 위기가 고조된 순간에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길채의 은장도입니다. 소영조 씨의 수작으로 길채가 땅에 묻었던 은장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만약 땅속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면 궁에서 이것을 만든 곳을 추적해서 길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영특하게 위험한 순간들을 잘 이겨왔던 길채이기에 묻기 전에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다른 무언가 빠져나갈 방도를 세워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실제 역사상 소영조 씨는 세자의 처소에 뼈가루나 절단된 시체를 파묻고 저주를 행하였고 이런 역모가 탄로나면서 자결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잘 해결될 일 같습니다. 세자빈이 보낸 폐물. 세자빈은 상궁을 시켜 길채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폐물을 보냈는데 과연 여기에 진짜 폐물만 있었을까요? 이때 세자빈은 세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신변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장현과 가까운 사이인 길채에게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남겼을 것 같네요. 일단 세자가 사망하기 전 이장현에게 전한 서한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아마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상상이 됩니다. 최강의 빌런 인조와 장현의 만남. 예고편에서 드러났듯 앞으로 궁 안의 모든 이들의 시선은 바로 이장현이란 인물로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조 역시 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남자 이장현과 조선 최고의 쓰레기 인조가 결국 만나게 되는 운명인데요.
장현이 아무리 검술의 달인이라 해도 나라의 왕을 때려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워 삶아도 모자른 판인데요. 아무리 드라마라 해도 왕의 역사까지는 각색하기가 어려울 테니 일단 현 상황에서 계속 미쳐날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좌절하며 정신병자가 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지금도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장현의 운명입니다. 어설픈 기억상실증이 이미 해소가 된 상태라서 이장현에게는 이제 딱 두 가지 결말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말입니다.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제작진들조차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에 연장 종영까지 해가며 조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 감옥에 갇힌 백발신이나 복잡하게 얽힌 이장현의 인생사의 정황상 새드엔딩으로 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 불안감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1회 연장이라는 반전 포인트가 생기고 연인이라는 제목에 담긴 남녀 인연의 기본적 전제에 중점을 두며 길채와의 사랑을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려는 제작진의 생각이 추가되기 시작하며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채와 장현의 사랑이 정말로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선 안에서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될지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마지막 두 편 본방사수 꼭 하셔서 다 함께 지켜보자고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